인도는 정말 더럽고 위험한 나라야. 강간의 왕국이나 다름없어. 인도에서는 18분마다 한 건씩 성폭력이 일어나는 미친 나라야. 여자들이 살아가기에 이렇게 최악인 나라가 없다고.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한 인도인 여성이 한해서린 표정으로 자신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21살 대학생 아디티라고 해요. 저는 인도 벵갈루루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인도 크라이스트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한국의 한 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5개월째 체류하고 있어요. 아직 할 줄 아는 한국말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께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으로 온 이유는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꼭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인도는 치안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해서 여행 가는 것도 많이 기피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여자로서 인도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서 무섭고 살기 힘든 인도를 떠나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한국에서 잠시라도 숨통을 트고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인도는 지난 한 해에만 무려 3만 건이 넘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이라 인도 정부가 여성을 보호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도의 여성들은 언제 내가 강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마친 31살 여성 의사가 휴게실에서 잠시 쉬려고 하던 중에 성폭행을 당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인도 전역의 의사들이 24시간 동안 의료 파업을 하며 대책을 요구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3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기를 기차역에서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죽인 사건도 있었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20살 여대생을 버스에 타고 있던 12명이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 밖에도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 사고가 많은데 인도에서는 1시간에 평균 4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저는 인도인이지만 인도의 이런 모습이 정말 창피하고 역겹고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중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는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기로 유명한 나라로 알려진 일본과 한국을 놓고 고민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일본을 선택할까 생각했어요. 일본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잘 어우러진 나라로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일본의 애니메이션, 음식, 전통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국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죠. 제가 한국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여성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매우 철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안전한 나라이지만 한국은 여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도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배려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어요. 이는 인도에서 경험했던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언어였어요. 한국은 한글이라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한글이 일본어보다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문화와 드라마, 음악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심도 생겼죠.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이 저에게는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저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1년간 한국에서 공부하며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성으로 살기 좋다는 한국에서 살아볼 수 있다는 기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치안이 굉장히 좋다고 말했지만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했죠. 인도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항상 조심스러움을 요구했었거든요. 길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짐을 찾고 공항버스를 타려고 할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살피며 긴장했어요. 인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일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공항버스를 타고 학교가 있는 대구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도로가 너무 잘 정비되어 있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인도에서의 일상은 언제나 혼잡하고 복잡했어요. 특히 혼자 다닐 때면 항상 긴장해야 했죠. 혹시나 뒤에 남자가 쫓아올까봐 항상 신경이 쓰이고 두려웠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평온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제가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승객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이곳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저녁 늦게 학교 기숙사로 가는 길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안전함은 단지 물리적인 치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당분간은 학교와 기숙사만 왔다 갔다 했어요. 아직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조금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그러던 중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 링링이 수업이 없는 주말 동안 대구의 여러 명소들을 같이 돌아다녀 보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어요. 링링과 함께라면 혼자 다니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아침 일찍 기숙사를 나와 대구 지하철을 타고 팔공산 동화사로 향했어요. 인도에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항상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낡은 인도와는 달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대중교통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공공장소에서는 거의 싸움이나 소란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법과 규칙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인도는 툭하면 사람들이 싸우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줄 서기는커녕 질서를 안 지켜서 정말 혼잡스럽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인도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나를 건들거나 내 물건을 훔쳐갈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주의를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자로서 인도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최악이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쾌적하고 안전해서 어딜 가든 마음이 놓였어요. 저희는 그날 하루 종일 대구의 여러 곳을 아무 걱정 없이 돌아다녔어요. 저녁이 되자 83타워에 올라가 대구의 야경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타워에서 내려다본 대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밤이 깊어졌지만 타워 주변의 산책로와 두류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서 외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졌는데 한국에서는 밤이 되어도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여자들도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깃들어 있는 곳. 한국은 제가 꿈꾸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인도에서 늘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한국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이곳에서 좀 더 오래 머물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점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해줬어요. 저는 한국의 치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에도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죠. 어느 날 저는 대구의 한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한국인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어디에서 왔는지, 한국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셨죠. 알고 보니 그녀는 인도에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금방 이야기가 통했고 그녀는 저를 주변에 숨겨진 명소들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호의는 인도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정말 감사했죠. 그녀와 함께 다양한 장소를 다니며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시장, 고즈넉한 한옥마을, 그리고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모든 곳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특히 밤늦게까지도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한국에서는 여성으로서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렇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인도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왔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죠. 저는 점차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홀로 서울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심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꽉 채워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서 밤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한국이 아니면 절대로 해보지 못할 밤거리 거닐기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낮에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다녀온 후 저녁에는 한강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한강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녁이 되어도 사람들이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웠어요. 만약 이곳이 인도였다면 해진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여자 혼자 밖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말이에요. 한국의 치안은 단지 경찰이나 CCTV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느끼는 안전함과 평화로움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노력과 배려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이 인도에 있는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면서도 가끔은 제 고향 인도를 떠올리곤 했어요. 인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웠고 엄마가 해주는 집밥도 그리웠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두려움도 함께 떠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너무나도 자유롭고 안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기에 인도에서의 현실이 더욱 대비되었죠. 하루는 중국에서 온 친구 린님과 함께 늦은 저녁까지 대구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맛집을 탐방하고 밤늦게까지 길거리 음식도 즐겼어요. 그렇게 거리를 거닐다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지하철역에 들어서면서 저는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지 확인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인도에서였다면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고 역 안에는 지하철 보안관들이 순찰하면서 칸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다시금 안정을 찾았어요. 여기는 한국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과거의 인도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 많이 따르던 언니가 있었는데 저녁 7시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어요.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어떤 남자가 언니가 내릴 때 따라 내린 뒤 언니를 골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동네가 발칵 뒤집혔었죠. 야심한 밤 시간도 아니고 무려 저녁 7시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범죄를 일으킨 그 남자를 찾아서 벌을 주고 비난을 해야 하는데 화살은 피해자인 언니에게 돌아왔어요. 여자가 정숙하지 못하게 돌아다녔다느니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지 언니가 행실을 잘못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은 피해자인 언니에게 문제가 있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결국 언니는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언니를 위로하고 지켜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으니 더 이상 마을에서 살기가 어려웠죠. 언니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제게도 너무 큰 충격으로 남아 있어요. 성폭행 범죄에 대한 인도 사회의 인식과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한 번에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인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인도에서는 여성으로서 밤에 외출하는 것이 항상 두려웠고 공공장소에서도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만연해 있었고 특히 혼자 다닐 때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죠. 여자 혼자 대중교통을 타도 해가 진 저녁 시간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한국이 정말 좋았어요. 이날도 저는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으며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문득 큰 공허감이 밀려왔어요. 왜 인도에서는 이런 안전함을 느낄 수 없는 걸까?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전했지만 그만큼 인도에서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지 절감하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제가 경험한 공포와 불안은 한국에서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고향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 아닌 이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즐기는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 역사와 관련해서 영어로 쓰여진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은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그리고 이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까지 한국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지금의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처럼 안전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사회를 지켜냈고 이러한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지금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죠. 이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사건을 겪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어떤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흘린 카드 지갑을 주어서 제게 돌려주기 위해 말을 건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학생증과 기숙사 출입카드도 들어있어서 잃어버렸으면 큰일 났을 텐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여러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잃어버릴 뻔한 카드 지갑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인도에서 겪었던 불쾌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인도에서의 경험 때문에 낯선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얼어붙어서 순간적으로 경계를 했지만 이내 그 한국 남자가 아무런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작은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신뢰와 안전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순탄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인도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이 모든 좋은 점들을 인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인도도 한국처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인도인들이 한국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요. 우선 한국의 안전함과 평화로움을 인도에 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이곳에서 얻은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 저 역시 인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 다른 해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친해진 한국인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치킨에 맥주를 마시면서 치맥을 하는 문화가 흔하다고 들었죠. 우리는 대구 시내 번화가에 있는 한 치킨집에 들어가 즐겁게 저녁을 보냈어요. 치킨집 안은 신나는 K-팝 음악으로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또 하나 배워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삭바삭하게 튀긴 치킨과 시원한 맥주는 정말이지 꿀맛이었어요.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그때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역 안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남성 곁에 몇 명의 지하철 직원이 다가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직원들은 그 남성을 부축해 앉히고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는지,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철저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공공장소에서도 타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안전함은 법과 질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단지 그곳에서의 일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함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고,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도에도 이런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서 빨리 선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되었죠.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마음속으로 크게 느낀 점은 이곳에서는 여성으로서의 불안감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인도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긴장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안함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죠. 이 나라의 도로, 대중교통,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공공장소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저에겐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러나 이제 2달 뒤면 학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 인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시 인도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느꼈던 이 평화로움과 안전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인도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인도에서도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저는 다시금 대구 시내 번화가를 천천히 걸으며 이곳에서의 기억들을 되새겼어요. 그동안의 경험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경이로움, 길을 걷다가 느낀 안전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한국으로 꼭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했어요. 다음에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이곳의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인도에서의 삶에도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느낀 안전함과 평화로움, 사람들 간의 신뢰와 배려를 인도의 친구들에게도 전파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SNS와 블로그에 적어서 치안의 중요성과 여성 인권에 대한 제 생각을 인도인들과 나누기 시작했죠. 인도가 한국처럼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한국은 저에게 단지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준 특별한 나라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저는 이곳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남은 2달도 한국의 요모조모를 경험하고 가슴 속 깊이 느끼면서 더 많은 추억을 쌓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감동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